잠깐! 단순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부부 간의 거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등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를 조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 간에 주고받는 모든 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에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 축의금,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증여세를 조심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재산 취득일을 포함해 3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5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되죠. 세 번째,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억울한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증여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했을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형제 자매 및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두 번째, 평상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적요란에 생활비, 가전제품 구매 등 이체 내용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증여로 추정됐을 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할 땐 제3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과 내용 증명을 통해 해당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이 되었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두어야 하며 실제로 돈이 상환되는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증여세. 꼭 기억했다가 억울하게 부과되는 세금 폭탄을 피해보자고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MG인포.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